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리경영의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윤리경영의 의미들, 윤리경영의 이론들, 또 윤리경영에 따른 어떤 의사결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죠. 그런 부분들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또 누가 있으며,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이고,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윤리 경영에 따른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그런 어떤 이제 그 과학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L 자동차에 따른 이제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록터 갬블의 리라이트 탄봉이라고 하는 리라이트 탄봉, 여성 위생용품인데, 요 사례를 가지고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면서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강의를 몇 차례 좀 같이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재차 반복을 해보시고 여기에 따른 교환은 제가 요 교환은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째 시간에는 요 일부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교시에는 윤리경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업은 우리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업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관련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 자체가 기업 활동의 목적이라야 합니다. 만일 기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업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도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면 재산권은 절대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기에 실제 책임을 지는 것은 기업의 법적 대리인인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캐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해관계자를 기업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과업환경을 지칭을 한다. 과업환경.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를 맺고 있는 사회, 조직,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권리 원칙과 결과 원칙. 곧 기업과 경영자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경영자는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의 개념에서 기업은 두 가지 권리와 결과의 원칙들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우리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보셨죠? 이 표를. 자, 1차 이해관계자들. 종업원과 경영자, 주주와 기업주. 우리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기업주와 경영자는 같은 사람이냐? 중소기업은 거의 같아요. 기업주와 경영자가.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오너 일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주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요. 기업주가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대기업에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이해관계자는 여기 이제 노동조합, 고객, 납품업자, 경쟁사, 여기 이제 2차 이해관계자.
3차 지역 주민, 여론,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정부가 이에 속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이 경영자는 어떤 역할들을 할까? 경영자는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조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고용조건에,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을 넘어서 사용자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는 한편으로는 자기도 이해관계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중간에 서서 양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이제 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은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런데 이해관계자들끼리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영자는 이것을 조정을 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기업의 존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원가가 상승하는 주요한 원인이에요. 자, 제품의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품의 품질이 낮으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은 축소되고, 부품업자가 피해를 보고, 주주는 주식을 팔고 떠나서 주가가 낮아지고, 적절한 가격으로 신주 발행이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은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 그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다 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경영자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 원칙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합법성의 원칙. 기업은 그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관리되고 활동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자, 대리인의 원칙. 경영자는 기업의 대리인인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양 당사자,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양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지켜야 되는 대리인의 원칙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과업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가 보면요. 우리 이제 일반 주주들이죠.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이에요. 발행 주식이 1% 이하인 자. 그래서 주주란 기업의 금융 또는 실물 자본 중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투자 집단 또는 투자 기관을 지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주들은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이익 배당 청구권, 기업이 파산했을 때 자녀 재산이 남죠? 이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배권, 신주 인수권,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무효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정관,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소비자 집단은 우리들이죠, 대부분.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면 우리들 개인들, 일반 시민들을 좀 지칭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하는 자,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서 구매자로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주체,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는 물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개별 소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은요,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들이 속하는 것이죠. 또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하는 노동자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리들이죠. 그에 이제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 그래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와 같은 단체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이죠. 그래서 소유주에 의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요. 경영자가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업으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비독점적인 성격을 띱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99.9%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자체의 숫자로 보면요. 그리고 0.01%가 대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고용되어지는 인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0.1%인 대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약 한 15%, 그리고 중소기업 99.9%가 고용하는 인력을 보면은 85% 정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경영자가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자, 대기업은 굉장히 이제 주식화가 되어져 있고 잘 이제 분배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소유주와 경영자가 동일 인물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지역사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업 환경, 기업은 어떠한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공장이 들어있고 기업이 어떤 이제 들어서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자원의 보존 유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생태적인 환경들을 보면요. 뭐 이제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온도, 물, 빛, 공기, 흙. 제가 이제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것이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품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급이 적어서 그것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자, 그래서 세계 최대 회사가 어디냐면은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3위 회사도 이제 대만 회사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대만에서 이 물과 관련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이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한 상당한 수준의 물이 필요한데, 대만에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수지의 저수율들은 뭐 10%, 15%밖에 되지 않아가지고요. 뭐 이제 뭐 용수 제한을 하고 반도체 공장에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대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어지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반도체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상생활에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럼 이러한 제품의 공급의 가격,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100원에 어떠한 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 120원, 30원을 사야 되잖아요. 나의 수입은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120원, 30원이 되었다면 20원, 30원만큼의 인상된 가격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 진출 지역 환경. 그래서 기업이 이제 한 국가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글로벌 환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경영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에서의 선진국 수준에서의 이러한 이제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뜻하게 되었고, 자, 정부 하나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3대 국가 권력 중 이제 특히 이제 행정적인 측면들이 강하죠.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특히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를 수렴을 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한다고 하는 기업에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환경 요인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아까 이제 1차, 2차, 3차적인 관점으로 봤잖아요. 1차적인 관점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소유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가. 소유권. 그리고 2차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공급기업, 채권자, 뭐 근로자, 뭐 노동자 조합들은 권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죠. 권리. 그래서 좀 더 이제 가장 넓은 범주에서의 3차적인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해관계에 의한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범주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집단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소유권으로 기반했죠. 그래서 자본을 출자한 대가로서 이 주어지는 기업의 자산, 각종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청구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차적 관계에서 보면은 권리로 기반한 이해관계자,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생존과 경영활동이 필요한 각종 투입물, 에너지를 제공하는 곳에 보호받아야 될 어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노동력의 대가로서 뭘 받나요?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자, 제품에 구매해야 되는 대가로서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원금이나 이자, 부품 제공의 대가로서 납품 대금과 계약 이행 등의 권리를 갖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익 또는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소유권이나 권리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익 및 손해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지역사회는요. 지역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지역 전통 문화라고 하는 보존을 생태적 환경에서 보면은 공해 예방과 환경 보존, 환경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쉬워지셨는지 아니면 좀 더 어려워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좀 더 이해가 저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많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위해서는요, 경영자는 어떻게 할까? 자, 기업의 이익이 높고 낮음,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높고 낮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이익이 높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높은 곳으로서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게임이죠.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1번 기업의 이익도 낮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낮다라면 마이너스 게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회사의 방침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또는 받을 그룹 사람들과 회사와의 관계를 보아야 되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사와 그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관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돌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위기 관리의 분석 기법을 쓸 뿐만 아니라요. 회사의 계획이라든지 방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계획 기법으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기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 다 같이 이익이 되는 곧 플러스 게임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회사의 목표와 기본 전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파악을 해야 되겠죠? 3단계로서 이해관계자의 기업 전략 그리고 집행상의 영향력을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사의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통제 및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L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 이제 뭐 가칭으로 우리가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리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L 자동차 회사는 최근에 지프형 신형 자동차 A라고 하는 신형 자동차 A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단히 인기를 거두고 있었는데 신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 신차의 뒷바퀴 회전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회사의 기술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회사에 큰 이미지 손상을 줄 것이고 또 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회사로서 상당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회사 외부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극비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두고 L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비로 고급 간부회의를 했고 이 문제를 토론한 결과 3가지 대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품 결함은 고장을 자주 일으킬 염려는 있어도 그 때문에 인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고장이 나면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서 고장차로서 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견해. 두 번째, 결함이 없는 제품을 팔아야 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내 2위를 겨냥하고 있는 회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차의 첫 무료 점검을 받으러 차를 가지고 오면 소비자가 모르게 불량 부품을 교체해주는 방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제품에 회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업이 이제 윤리적이라고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화되어지면 회사의 명성에 더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제품 회수 또는 부품의 무상 교체를 선언하자라고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발적 리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리콜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부, 정부의 어떤 이제 조치가 있는 뒤에 리콜하는 것은 자발적 리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장의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비밀을 이 대외 노출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쨌든 비밀의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6단계를 통해가지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회사의 목표와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자, 자사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에서 지위 확보를 위해서 제품의 상표 이미지와 소비자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품의 결함으로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관심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누가 있느냐가 봐야 되겠는 겁니다. 주주, 부품업자, 경쟁업자, 언론, 정부, 소비자 단체, 종업원, 고객, 은행,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자, 관심사를 보는 것이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주들은 어디에? 단기적인 관점, 주가에. 종업원들은 잉여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임금, 또 회사에 대한 자부심들에 대해서. 자, 부품업자는요, 납품액 단기적으로. 고객은 보니까 어디에요? 별표 3개, 4개가 장기적인 관점에 있죠. 안전과 신뢰성.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은행도 있고 소비자 단체도 안전에 대해서, 정부, 안전과 여론은 어디? 안전과 그 기업의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업 전략상에서의 영향력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면 고객, 소비자 보호단체, 정부 및 여론을 합친 그룹이
영향이 가장 크게 이제 행사될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이제 어디에 둘까요? 주주는 경제적인 관점, 종업원도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고객 또한 고객은 경제적이고 윤리적이고 자발적인 관점에 우선순위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도 윤리적이고 자발적인 측면, 정부와 여론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어지면서 이 장기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들 안들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안들, 장기적으로 쌍방에 모두 플러스 게임이 되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회사의 사명에 염두에 되고, 또 세 번째로 결정의 영향이 누구에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작용할 것인지, 네 번째 의사결정 결과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L 자동차에서는 쌍방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요. 구상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제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 우리 이제 대응 전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EE 자동차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심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목표들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현재 이제 고객, 그리고 현재 고객과 잠재적인 고객들이 가장 이제 큰 이해관계에 놓여 있고, 대응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는 제품 결함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적시를 하고 알리는 것이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국의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를 해가지고 결함 부속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도록 연락을 하고 그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모르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알려주는 L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L자동차에 있는 다른 차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또 여론인의 입장에서는 매스컴에서 이 사실을 보도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미 출고된 2만 대 부품의 부품 교환 비용, 이것을 이제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나 홍보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들은 소비자에게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층에서 결정을 하고 지시한 대로 업무가 실제로 잘 집행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이 무상으로 이제 교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 인력들의 어떤 부족들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따른 소비자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자,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동향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부품의 이제 무상 교체를 좋아하는지, 또 시간과 교통 정체 때문에 교체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어떻게 이제 되어지는지 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론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론이 호전되고 정부의 이제 활동이 어떻게 정상화되는지를 관찰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제 간트 일지와 같은 것을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 흐름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간트 일지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이런 이제 위기 관리들은 어떤 것들인가?
윤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회적 책임 문제가 되는 이제 기업 경영 정책의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윤리 위기 관리. 예컨대 이제 과거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같은 큰 결함들이 있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제 결함이 있거나 또는 유해물이 검출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는 문제시 되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위기관리 유형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낮은 윤리 수준에서는요, 기업은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높은 윤리 수준에서는요, 사전에 대처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 이제 중간점에서는요, 사회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전략들. 자, 우리 이제 좀 전에 이제 L 자동차의 사례를 봤지만, L 자동차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았나요? 바로 이제 사전에 대처하는 전략들을 사용을 했겠죠. 만약에 자동차의 결함이 여론 이제 알려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어진다라면요. 기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는 AS를 통해서 철저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사고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기업은 자발적인 리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 따른 어떤 이제 정책에 따른 리콜을 하게 되어지면요. 수용 전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 전략보다는요. 오히려 이쪽이나 이쪽의 방향들이 많은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업이 이제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YG의 위기관리 요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기관리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첫 번째, 문제를 피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그리고 기자의 물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세 번째, 매스미디어 시대는 비밀이나 개별회사만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다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 경영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습이라는 얘기예요. 기업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기업의 이제 윤리 경영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 부분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철학, 신족, 사운을 활용을 하고 회사 제품의 고객이나 사용자로부터 빨리 반응을 알아보고 사전에 대처를 해라. 자, 우리 아까 이제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프록터 갬블의 이제 리라이 탐퐁 사건입니다. 자, 프록터 갬블은요, 세계 굴지 가정 소비용품 중심의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마케팅 정책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1980년 9월 미국의 프록터 갬블 회사에서 20년간이나 개발하고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 리라이 탐퐁을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FDA죠? 미국 FDA와 합의를 해가지고 회수를 했는데요. 자, 이 결정은요, 리라이 탐퐁과 여성들의 유독 충격 증세, TS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질병통제센터의 연구 조사 결과를 두고, 프록터 갬블은 FDA와 대립한 지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독 충격 증세는 갑자기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고서요. 구토, 고열, 설사를 일으키는 증세인데 1975년까지 25명의 여성이 이 증세로 사망했고
1984년까지 약 100여 명이 이 증세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PNG의 리라이트 탐폰과 유독 충격 증세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알게 된 것은 1980년 6월 19일 미국 이제 질병통제센터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이러한 탐폭류 제조회사에 통보를 한 후였습니다. 자, 그 즉시 이 PNG는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증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질병통제센터에서 1980년 6월 19일에 발표했고요. 6월 25일과 26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26일에 이런 이제 탐퐁 제조 회사들 이제 관계자들을 소집을 했고요. 이제 이 PNG는 7월과 8월 2달 동안 프록터 갬블의 실험실에서 조사를 한 것이죠. 자, 연구진은 이제 세균이 이제 리라이트 탐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균들이 리라이트 탐퐁 안에서는 잘 번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대순을 좀 시대순을 좀 쭉 보셔야 돼요. 1980년 6월 19일, 그 다음에 이제 6월 25일에서 26일에, 그리고 이제 PNG는 7월과 8월에 자체 조사했고요. 그래서 1980년 9월 15일 질병통제센터는요, 7, 8월 사이에 유독 충격 증세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2명의 표본 여성 환자 중에 71%가 리라이트 탐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으로써 9월 16일 FDA와 질병통제센터, 프록터 갬블 사이 3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PNG 같은 경우 이제 방어 태세로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년 동안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또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외에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죠. 그러나 프록터 갬블은요, 질병통제센터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요. 일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80년 9월 18일 PNG는 자발적으로 리라이트 탐퐁의 생산을 중단했고요. 19일 유타주 보건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프록터 갬블에서 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이제 질병통제센터의 발표를 검토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주장을 한편으로 이제 질병통제센터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서 결론을 지었고요. 자, 그래서 PNG는요, 하네스 회장의 고심 끝에 일요일 밤에 결정을 하고 9월 22일에 리라이트 탐퐁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에는요, PNG는 범법을 하지는 아니했고 또 제품의 결함이 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PNG가 $10,000,000 이상어치의 견본품을 포함해서 소비자 그리고 소매점이 가지고 있는 리라이트 탐퐁을 전량 매입을 했고요. 전문가를 질병통제센터에 파견을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계속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소매상에게 34만 매의 안내서를 보내서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 TV, 신문 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했고, 리라이트 탐퐁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가지고 게임 법칙을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제 차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여성들이 이제 독성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있는데, 리라이트 탐퐁과의 관계가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FDA와 질병의약품관리청에서 문제가 있다. 사망관계와 이제 연관이 있다. 그리고 PNG가 이제 대응할 차례이고요. 게임 참가자는 FDA와 PNG입니다. 그래서 PNG는 리라이트 탐퐁을 회수한다, 회수하지 않는다. FDA는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RNR
BNB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라이트 한폰 게임 결과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죠. 자, PNG와 이제 FDA는 판매 금지와 판매 금지 안 한다. PNG는 제품을 회수한다, 회수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지를 하고 PNG는 제품을 회수한다. 그럼 PNG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FDA는 사후 이제 판매 금지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PNG 조치는요,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FDA가 판매 금지를 하면, 자, 판매 금지를 안 했을 때는요, 판매 금지를 하지 않고 제품을 했을 때는, PNG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죠. 그리고 FDA의 판매 금지 위협 효과도 있고요. PNG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향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회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품 회수를 하지 않고 판매 금지도 안 한 상황이라면 제품 계속 판매가 되겠죠. 그럼 FDA는 힘없다는 비난을 받고 소비자 단체가 PNG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제품 회수를 안 했을 때는요, PNG는 막대한 손해배상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지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리라이트 한퐁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FDA와 PNG 이제 기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이제 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품을 회수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절한 대처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각각의 이제 분야, 이익 극대화, 사회적인 대응, 도덕적인 대응, 그리고 FDA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대처는 이제 제품 회수를 이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고, 소극적 대처는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까이 표들을 나타내서 봅니다. 자, 보니까 이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상태. FDA와 PNG. 자, 적절한 대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극적인 대처일 때는요,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 금지 명령도 내리지 않는 상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비자 단체들의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소송전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쭉 사회적인 대응, 도덕적인 대응 쭉 살펴보면요. 적절한 대처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다 제품 회수와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곧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PNG가 바로 제품을 자발적 리콜을 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PNG의 위기 상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기업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제품들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정부는 판매 금지를 시키지 않는 것, 곧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 자발적 리콜보다도 이제 더 자발적 리콜에 대응하는 레몬법이라고 있어요. 레몬법. 이제 자동차 제품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레몬법. 그래서 자동차의 이제 중요한 부위가 몇 회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그것을 교환을 해준다거나 새 차로 바꿔준다거나 교환을 해준다거나 부품 교환이나 새 차로 교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조항들이 있는 법률들이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외는 어떤 상황일까? 정부의 방침이 또는 기본 방침이 또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강력한 법규가 미비해서 결함 제품이라도 판매 금지를 시킬 의향이 없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되어지고요. 기업의 목표일 경우 정부에서는 판매 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본 방침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법규도 없고 그 정부가 이제 약한 거죠.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기업에서는 제품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소극적이라도 기업이 사회와의 공존 공생을 생각한다라면은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책임은 질 생각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와 사회의 신뢰성을 고려해서 결함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P&G는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취하기 전에 결함이 있다고 의심이 있는 리라이트 한 봉을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또 오타가 이렇게 많네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P&G는 소비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라이트 한 봉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P&G에서 나오는 타이레놀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요, P&G가 지금도 윤리 경영을 가장 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해서 이런 리라이트 한 봉의 사례,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타이레놀의 사례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정말 높은 신뢰도 이상의 충성도를 얻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사용되어진 비용들 있죠? 광고 비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광고 비용, 실시간 광고 비용이죠. 실시간. 지금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이제 일자를 1980년 일자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하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론은 P&G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